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아주 낯익은 거죠. 네 번째 허브는 사과입니다. 영어로는 애플트리죠. 최근에 제가 애플트리라는 책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골드윙이었나요? 제가 저자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어, 포드익 노인의 마지막 사랑인가? 아마 두 권을 그 저자의 책 소설이죠. 두 권을 갖다 리뷰한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플트리였는데 물론 통수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똑같은 내용도 누구죠? 그 유태인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면은 뛰어난 영화가 되듯이 이 애플트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애플트리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애플 그러니까 사과 꽃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쪼개진 게 있죠. 중간에 이제 씨가 있다는 것. 이걸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명과 약용 부위인데 일단 학명이 파이러스 마울러스입니다. 이 파울러스에 대해서는 신화가 있죠. 황금 사과 신화입니다. 그 어떤 신의 결혼에 모든 신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불화의 여신만 초대를 안 했다고 해요. 그녀가 오면 항상 불화가 생기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초대 안 했다고 해서 또 안 오는 친구도 아니었나 봐요. 와 가지고 황금 사과를 던져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한테 바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제 새 여신이 나오는데 그게 인제 제우스의 부인인 자기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헤라하고 그리고 지혜의 여신은 아테나,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 이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됐죠. 불화가 생긴 거죠. 결국은 제우스가 뭐 신의 왕이니까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뭐 내심 뭐 헤라가 됐으면 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 와이프를 해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목동을 부릅니다. 근데 그 목동이 사실은 트로이 왕자였어요. 파리스라는. 그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황금 사과를 들고 있는 게 바로 파리스인데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 파리스는 어 딱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신 셋이서 딱 조건을 제시를 하죠. 헤라는 헤라 나름대로 "너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겠다. 아테나는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연을 주겠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파리스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헤라의 권력이나 아프로디테의 미보다는 아테나의 지혜를 원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파리스는 그때 미혼이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를 골랐고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에게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이 유부녀였다는 거였고 더 큰 문제는 스파르타의 왕비였다는 거였죠. 스파르타는 뭐 아시겠지만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죠. 그래서 발생한 게 트로이 전쟁입니다. 결국은 트로이가 망하죠. 어쨌든 그래서 학명이 파이러스 말러스가 됐습니다. 약용 부위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과일이고요. 영어로는 프루트죠. 통명은 애플입니다. 별로 뭐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충분해요. 여기 보이는 애플은 빨갛게 익어가고 있죠. 물론 뭐 파랗게 익는 아오이인가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어 그런 종도 있지만 대부분은 빨갛게 되죠. 대부분의 과일이 색깔이 변해요. 왜냐하면은 과일을 맺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자체가 양분이 돼서 씨가 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씨가 먹혀져서 멀리 퍼져나가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색깔이에요. 색깔이 빨개지면 그 녹색인 잎에 빨간색이 있으면 눈에 바로 띄죠. 그리고 이렇게 익었다는 표시도 되고 대부분은 새가 조류가 와서 먹고 과육은 먹고 씨앗까지 먹는데 씨앗은 소화가 안 되고 배설이 돼서 멀리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 씨앗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사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사실 필요 없죠. 하지만 사과꽃이 아름답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과 그 프루츠만 보지 사과나무를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애플트리라는 소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사과꽃을 보시고요. 또 집에 땅이 있다면 사과나무를 키워 보시는 것도 관상수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게 어떤 효능을 있느냐? 설사에 아주 탁월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가른 사과는 설사에 탁월해서 한 설사가 나면 저는 설사가 나면 한 이틀 사흘 정도 안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사를 치료를 하는데 더 좋은 거는 껍질을 벗기고 가른 사과를 먹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먹지 말고 간 사과만 먹는 게 좋다고 하고요. 풋사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껍질은 어 사과차를 만들 수 있는데 말려 가지고 그건 류마티스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애플 와인을 자주 만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애플 주스 100% 애플 주스가 제일 싸요. 제일 좋은 거는 그레이프 주스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거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학생이잖아요. 아직 잡도 못 구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제 인터뷰한 데에서는 잡을 줄 것 같긴 한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가 루지아나에 가서 탑승을 할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예 보통은 요즘은 와이파이가 다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덜 자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이상 된 애플 와인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우리가 과일로 먹죠. 식후에 많이 먹는데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효소가 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히 한대요. 그래서 애플을 먹으면 변비가 예방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껍질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껍질째 씻어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물론 뭐 "껍질에 농약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씻으면 그 리스크는 줄일 수 있고요. 그 농약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껍질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 효과가 더 크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사과 씨앗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씹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류가 먹어도 죽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만약 씹어 먹었다 그러면 안에 그 씨안이 있어요.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도 한 컵 정도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먹다가 씹는 거는 그냥 뱉어내지 않고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모아서 드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한 컵을 모았다가 하루에 뭐 사과 하나씩 먹으면 안에 서너 개씩은 있잖아요. 한 컵을 모았다가 먹어 가지고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류마티즘에 좋은 게 말린 껍질 한두 티스푼을 차 우리듯이 뜨거운 물에 한 컵 우려서 하루에 한 컵 내지 3컵 정도 마시면 좋다고 그러고요. 제일 좋은 방안은 매일 하나씩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 자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장 운동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 그러면 의사를 만날 수고를 덜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과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사과가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루마티즘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루마티즘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껍질째 먹는 게 좋다는 거는 알았고, 사과 애플 와인이 좋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주의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기존에 알고 있던 거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 씨앗에 대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껍질, 사과차 이런 것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과는 별로 뭐 좀 요즘 많이 물가가 오르긴 했죠. 하지만 뭐 약 먹는 것보다는 쌀 겁니다. 그래서 뭐 봉지째로 여기는 보통 한 2 파운드 정도 혹은 3 파운드에 얼마씩 이렇게 팔거든요. 예전에는 한 6불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아침에 드시는 거를, 껍질째 드시는 거를 특히 추천합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